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 바다 건너에 있는 대만계 미국인이 도대체 왜? 이 한마디,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엉뚱하게 재조명되는 사람이 있죠. 지금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새벽에 준비팀을 해요. 직원들과. 나는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 네, 저 엔비디아 대리주입니다. 이러면서. 이때 전청조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집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90% 상승했고 지난해 초부터 비교하면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3위가 되면서 2위 애플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뭘 만드는 회사냐? 주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만듭니다. 그동안 컴퓨터의 뇌라고 불렸던 CPU가 가장 중요한 장치로 꼽혔었는데 이젠 보조 장치로 여겨졌던 GPU가 중요해진 겁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한 번에 하나씩만 계산할 수 있는 CPU 정도로는 안 되고 한 번에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더 효율적인 장치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30년 GPU 외길을 걸어온 젠슨 황은 GPU가 이렇게 중요해질 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적을 되짚어보면 필연이었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예요. 미국에 먼저 가 있던 삼촌한테 기숙학교 좀 찾아줘 라고 하면서 애들을 맡겼는데 명문학교인 줄 알았던 그 학교가 알고 보니까 문제아들이 가던 교화학교였던 겁니다. 기숙사에서 친구가 옷을 벗었는데 막 여기저기 칼 흉터가 있었고요. 주머니에 다 칼 하나쯤은 있잖아 라고 했던 게 그 학교의 분위기였대요. I'm gonna make a movie. Somehow, a criminal grew up to be a CEO. I wasn't a crime. Portland, right? 지금은 웃어 넘기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는 게임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의 공상가적인 면모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언젠가는 모두가 게이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창업을 할 때 게임 안에 3차원 세계를 만들 거야. 그런 게임을 하면 엄청 재밌겠지? 라고 하면서 GPU 만드는 회사를 차렸던 겁니다. We build these things called 3D graphics chips, and people would use them to play games. And then she said, "Why don't you go get a job?" 창업 당시에는 개인용 PC가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개인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날을 상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18년 전 누구보다 빠르게 AI 시대가 펼쳐질 걸 예상하고 쿠다라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GPU가 더 각광받을 거란 생각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GPU는 게임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채굴도 마찬가지 쓰는 데가 되게 많은데 엔비디아의 GPU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8년 전부터 GPU에 대한 부분부터 거의 압도적 1등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인들이 있죠.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를 입고 아이폰을 소개하던 스티브 잡스, 회색 티셔츠를 걸친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이제는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있습니다. 양복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20년 동안 가죽 재킷을 고수했고요. 30도 무더위에도 벗지 않아서 눈길을 샀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 이 안에는 엔비디아 로고 문신이 숨겨져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번 GTC 발표에서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런 젠슨 황의 모습에서 어떤 야망을 읽었나 봅니다. 문화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성공작과 그냥 성공작의 차이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젠슨 황은 이해하고 있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패션만큼이나 경영 철학도 독특합니다. 이 회사에는 없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대1 보고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실무자가 부장한테 말하고 부장이 임원한테 말하고 임원이 사장한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난상 토론입니다. 중간급 직원들이요 토론을 하다가 저기 사장님 저 와보세요 라고 하면 젠슨 황이 진짜 와서 같이 토론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우선순위는 뭔지 정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논스톱으로 토론을 이어간다고 해요. I love teaching people who are great students, and so I dedicate myself a lot to being a good student. 회사의 보스는 없고 프로젝트가 보스다라는 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수평적인 사내 문화 덕분에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상위권에 계속 랭크되어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재를 빼가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원들이 좀처럼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반 엔비디아 전선이 형성이 되어도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될 거란 예측도 적지 않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업계, 또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